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욕심 없는 사람이 제일 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지도 모른 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마멘톡 오늘도 제 곁에는요, 욕심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계시는 진정한 귀인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관상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관상을 볼 줄 알아요. 공부를 했어요. 네, 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 배정혜 교도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관상적으로 볼 때 어떠세요? 욕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제가 욕심을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 그쵸. 네. 딱 맞췄죠. 네. 네. 그렇다면 좀 욕심이 좀 있어 보이시는 한정란 교도님께서는 네, 이건 관상이 제 기준이니까 네, 욕심이 있으신 편이세요? 많아요. 많으세요? 네, 아주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욕심 중에 이건 내가 진짜 포기 못한다 그런 욕심도 혹시 있습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욕심이 있으시구나. 네. 납득이 안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욕심만 많으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네. 저한테 서예를 배웠던 굉장히 빼빼한 교무님이 계세요. 근데 네. 그 교무님은 늘 살이 찌고 싶어 하시고 저는 늘 살을 빼고 싶어 하고 어느 날 둘이 같이 밥을 먹다가 그걸 네. 논쟁을 붙은 적이 있었어요. 싸우셨어요? 결론을 내리기로 네. 다시 태어나자. 교무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네. 아. 다시 태어나자. 우리 성인준 교도님은 혹시 어떤 스타일이에요? 욕심이 좀 저도. 많아요? 아니면 저도 욕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 많아요? 전 거의 모든 일에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편인데 네. 특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모든 싶은. 사람이 다 나를 뭔가 인정해주고 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욕심?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성인준 교도님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착하고 그쵸? 예쁘고 그쵸?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인정 받을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드렸습니다. 녹화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으시라고. 네. 우리 교무님은 예. 욕심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욕심이 있죠.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잖아요. 특히 저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네. 어떻게든 이길 욕심이 생기죠. 네. 승부욕이 강한 스타일이시구나, 예. 교무님께서. 예, 예, 의외시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교무님은? 그냥 돌부처 같은 느낌이셨어요. 예. 이기도 좋고 네. 저도 좋고. 예, 예. 이게 뭔가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이팅 넘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방송도 정말 화이팅 있게 해주실 예. 거잖아요.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교무님, 네. 정산종사님께서 욕심 없는 사람이 제일 귀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귀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네. 뭐 신분이 높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학식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귀인이라고 하죠. 네. 정산종사님은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욕심 없는 사람이 더 귀인이다. 제일 귀인이니까요. 더 귀인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왜 그런가? 그 정신수양의 목적에 보면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유정물이라는 거는 의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해요. 네. 근데 저 목이나 파리도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지고 딱 잡으려고 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게 알고 맞아. 도망을 가죠. 네. 이렇게 아는 게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알아지는 게 있고 그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취하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모든 유정물 가운데 최령해서 가장 뛰어나가지고 네. 보고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취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건 좋은지 알아요. 네. 좋은 걸 알게 되면 어때요? 내 차보다 저 차가 좋아. 그럼 어때요? 그걸 취하려는 욕심이 일어나죠. 네. 불같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불같이 일어난 욕심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이 다 알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예의가 있는 건지 염치가 있는 건지 아는데 그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공정한 법칙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걸 막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망하게 되죠. 예, 더 가지려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요즘도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막 더 가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심하죠. 네. 이게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예. 그리고 막 이제 이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자포자기하는 염세증도 생기죠. 이게 거기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게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욕심이라는 게 네. 굉장히 우리 인생에 해악이 되죠. 제가 한 이제 후배가 네.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온불교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뚜벅이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걸어서 이제, 도보로? 걸어서 네. 이제 시내를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원대 사거리에 있는데, 근데 뚜벅이로 가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누가 이 자전거 타고 씩 지나가는 거예요. 오. 어라? 자전거를 하나 구해야겠네. 자전거가 이제 좋은 게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구할 욕심이 생긴 거죠. 근데 자전거를 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다니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씩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오. 오토바이라는 게 또 인지가지고 되잖아요. 네. 저거 타면 좋겠네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예, 샀어요. 오토바이를 구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는데 여름 되니까 어때요? 매연에 더위에 네. 비 오면 또 못 타고 네. 그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게 뭐가 보여 이제? 차가 보이는. 차가 보이잖아요. 차를 또 알게 된 거죠. 아니까 어때요? 또 차를 구할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이분이 딱 자기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오. 욕심은 한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처분하고 네. 다시 뚜벅이 생활했대요. 야.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좋은 게 보이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알아지잖아요. 더 좋은 게. 그럼 어때? 알아지면 구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지금은 좀 인생이 초라해지고 더 좋은 걸 막 구하려고 하는데 그걸 멈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살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적잖아요. 네. 적으니까 귀인이죠. 음. 그리고 그렇게 그 욕심을 딱 멈추고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또 가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네. 인생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들이 귀하게 느끼지 막 많이 있어도 욕심 막 내고 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겨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이 귀인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무님 후배분께서 그 오토바이에서 딱 멈추시지 않았으면 지금 뭐 헬기까지 갔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랬으면 예. 큰일 날 뻔했던 일화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나 스스로를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지치게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으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욕심이 나를 좀 지치게 했던 적. 저는 이제 SNS를 요즘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SNS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SNS를 하다 보면은 자기 일상 같은 걸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올릴 때 어쨌든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즐거웠던 시간, 뭐 가장 좋은 뭐 물건을 샀을 때 막 이런 걸 올리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의 마음이죠. 저가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남들이 보기엔 나도 되게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더 높은 것을 쫓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그게 이제 제가 스스로 저를 지치게 하고 약간 저를 상처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느끼고 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경계를 느끼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차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SNS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요즘 SNS 보면은 꼭 자랑하려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 그죠? 맞죠?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열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왜 괜히 이런 거 올려갖고 나 갖고 싶게 하고 그래서 맞아. 아예 안 하시는 네, 거. 네, 네. 정말 대단한 결심이세요. 또 그거 아예 끊는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은 그러면은 네. 저는 참 그 교무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네.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 꿈이 그 서예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라는 직함이 뭐라고 그냥 서예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서예로 내가 이름을 남기는 뭐 이런 게 꿈이 아니고 그 교수라는 직함에 연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서예과가 폐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교수를 뽑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서예과가 경기대학교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를 딴 많은 사람들이 교수의 희망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아직 시간 강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교수라는 직함에 연연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서예를 맨 처음에 했었을 때의 본의를 생각을 해보면 서예를 했었을 때의 그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서예를 교육하는 그 마음이 좋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서예과가 생겼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바는 서예는 실기와 이론이 겸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원광대학교 서예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자질을 가진 교육자가 되면 되는 거였는데 왜 나는 그런 교수라는 직함에 연연하였을까? 그 마음을 조금 버리고 나니까 좀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시간 강사로서 되게 을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러면 정말 내 자신감이 그 없어지고 그 귀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교수님 말씀에 참 더 많은 오늘 생각을 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네. 박수를 보내드려야죠.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SNS 끄는 것과 또 네. 그죠? 제가 너무 초라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SNS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초라해지는 게 욕심의 시초예요. 야, 여기서 또 배우게 되네요. 예. 절대 뭐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초라해지니까 더더더 하는 거죠. 예. 그 맞습니다. 초라해지지 말고 네. 지금의 나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당당하고 욕심을 안 부리게 되죠. 네. 예. 멋지십니다. 네. 그럼 한정란 교도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누가 이제 교수를 시켜주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죠. 왜 가야죠, 그럴 때. 네. 아니 이거는 뭐 도전은 해봐야죠. 그렇죠. 그쪽에서 먼저 들어온 거니까 뭐 예. 마다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네.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네. 기대하고 계세요. 네. 우리 그러면 맏언니 배정혜 교도님은 이런 또 욕심 때문에 지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시 이제 30대 우리 그 인지님이랑 네. 40대랑 좀 내용이 다른데요. 오. 제가 이제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영양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영양제요? 건강에 오. 좀 맞춰서 적당히 복용해야 되는데 네.
몸에 좋다는 것은 몸에 좋다는 걸 이거 과다 섭취를 해가지고 이게 막 두드리가 나고 부작용이 생겨서 와, 이게 응급실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응급실까지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사님과 의논을 해서 관리를 받게 됐어요. 약은 약사에게. 아니 오늘 저는 배정혜 교도님의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네. 와, 인간적인 소녀 요소인데. 같으세요, 되게. 진짜 소녀 같으시고 너무 순수하세요. 저는 뵐 때마다 와 정말 너무 순수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욕심에 도둑맞은 참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신수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욕심을 깨닫고 버리는데 도움이 됐던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조금 잘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얼마 전까지 임신해 있는 동안에 네. 그 정기 일기를 좀 꾸준히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 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날에 이제 내 감상 같은 거를 그러니까 되게 잘 쓰진 못했지만 이제 그 쓰는 거 그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욕심에 경계가 왔던 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뭐 오늘은 뭐 청정주를 열심히 외우고 뭐 마음을 잊었다 뭐라든지 오늘은 뭐 명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잊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또 방법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와서 이제 그 일기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일기를 쓰면서 그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잖아요. 그날의 그쵸. 저를. 그러니까 그게 더 저한테 큰 본질적인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성인진 교도님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정말 멋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SNS에다 매일 일기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 호텔에서 이걸 먹었네. 네, 오늘은 여기 샵에서 이걸 샀네. 그런 분들과 이렇게 좀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견주어 봤을 때 참 멋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인정받으니까 좋죠. 오늘 계속 해줄게요.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만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아까 그 다이어트에 절대 제가 포기를 못 한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그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산종사님께서 감자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감자를 놓고 이렇게 참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정말 먹고 싶은 과자를 사놓고 노려봐요. 계속 이렇게. 과자를요? 네, 과자를 노려봐요. 네. 참는 거죠. 어. 네, 참아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과자가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내가 항마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아니요. 재밌어서. 네. 네. 그 일부러 정말 먹는 거를 참고 싶을 때는요. 일부러 그 먹방 프로그램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교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더라고요. 오, 만두 먹었어. 오, 낙지볶음 먹었어. 오, 눈으로 먹었어.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그냥 그걸 보고 오히려 내가 한번 참아보는 거죠. 내 인내력 테스트를. 그리고 그 다음날 뜯겨지지 않은 그 과자를 보면은 너무 스스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아니 의지가 엄청나신데요. 예.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네, 오히려 이제 내가 욕심이 나는 것들을 네, 오히려. 딱 지켜보면서 네, 네. 누가 이기냐 해보자. 네, 네. 오, 이거는 뭐 거의 뭐 이런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거 최초 같은데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대산종사님께서 하셨다잖아요. 저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다이어트 자주 하거든요. 네, 방송 때문에 이 카메라가 여러분 아시죠? 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데 저는 아예 먹을 걸 숨겨놓거든요. 눈에 안 띄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잘 안 해서. 네. 네. 운동 꼭 하세요. 네. 네. 우리 배정혜 교도님만의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인지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로 꾸준하게 자가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탐나는 물건이 네. 있거나 이러면 제가 마음으로도 아, 저 선인장이 탐난다 이러면 네. 벌써 제가 마음으로 그런 탐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녁에 계문대조를 더 꼼꼼하게 하다 보니 이게 이제 헛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대종사님께서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도 커지기 때문에 심전 개발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커지는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가장 필요할까요? 이건 교무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많이 해봤죠. 네.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 100명하고 네. 한국 사람 100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이겨요. 제가 생각할 땐 저는 미국 사람이 예. 아무래도 힘이 더 좋으니까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미국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질문을 좀 바꿔서 네. 여자 100명하고 네. 남자 사람 100명하고 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한정란 교도님만 출전 안 하시면 남자 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남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한정란 교도님 힘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서. 네. 두 가지 다 정답은 네. 힘센 쪽이 이긴다입니다. 아, 힘센 쪽이 이긴다. 예. 오. 미국 사람 힘 약한 사람 100명하고 한국 사람 힘센 사람 100명이 하면 네. 당연히 한국 사람이 이기죠. 네네. 예,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힘센 쪽이 줄다리기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하고 경계가 있잖아요. 네. 마음하고 경계도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겨요? 내가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거죠. 경계가 좀 작으면 네. 내가 마음이 이제 경계보다 힘이 강하면 경계를 내가 이제 이기죠. 경계한테 싸움에서 네. 아까처럼 이기는데 도저히 해볼 경계가 안 되면 경계 힘이 세지면 내가 이게 끌려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면서 예전에 겪지 않았던 경계들이 많아지고 경계의 강도가 강해지죠. 아까 성인진 교도님이 SNS 옛날 같으면 없을 경계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비교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욕망이 들끓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이제 그 경계한테 지는 경우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많아지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경계가 강해지면 우리 마음의 힘도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힘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네. 그 방법은 트레이닝밖에 없어요. 아. 예, 근데 온불교는 마음 트레이닝을 3학으로 하죠. 네. 예,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 근데 3학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3학 수행의 구체적 매뉴얼이 이게 훈련법이에요. 훈련법은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이 있는데 정기훈련법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상시훈련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하는 거죠. 네. 온불교를 우리가 생활종교라고 하잖아요. 왜 생활종교냐? 이 훈련법이 상시훈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의 중점이 포커스가 이제 어디 따로 장소와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정기훈련이 포커스가 아니고 네. 상시훈련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우리는. 그래서 거기 상시훈련 상시기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 훈련을 하고 네. 그 훈련한 힘으로 일상생활에서 잘하고 하는 게 이제 상시훈련법이죠. 네. 이제 저 현재 종법사님께서 상시훈련법 중에 상식용 주의사항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를 많이 강조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시 훈련 또 정기 훈련 이 훈련법으로 3학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마음의 힘을 강화시키면 이제 우리 힘이 강화된 만큼 경계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대종사님께서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또 욕심내고 또 자신이 복 짓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저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인과의 원칙을 믿고 자신의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공감업 와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중독 세상입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든 중독.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네. 한 번씩 말해볼까? 어떤 중독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 네. 커피를 거의 매일 끊임없이 드세요? 네네네 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카페인 중독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우리 한정란 교도님께서.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네. 네. 많이 하세요? 아니 저희 아들 아드님께서. 네.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하던가요? 이제 제약을 두죠. 책을 읽은 시간만큼 핸드폰을 할 수 있다. 오, 네. 운동을 한 만큼 스마트폰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네. 아드님의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먼저 떠오른 우리 한정란 교도님이셨고요. 배정혜 교도님은 어떤 중독이? 한때 이것도 가족사인데 네. 제가 이게 위치 추적 거기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위치 추적에 중독이 됐다고? 네, 누군가를 위치 추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같이 추적을? 가족들끼리 다 같이 했는데 이제 극한 직업 영화를 보면 네. 이제 형사가 이게 그 위치 추적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가족 다 같이 앱을 다운받아서 네. 이게 이제 그걸 위치 추적을 깔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제가 별로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시간만 나면 수시로 이렇게 보면은 그 몇 시 몇 분 몇 초에 봤다는 그 기록이 쫙 나와요. 그거를 어느 간격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주로 이제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와야 할 시간인데 이제 안 들어올 때 어디쯤 있나 해서 보게 되고 네. 뭐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어. 이제 가족들이 피로감을 스스로 그래서 네. 다 삭제를 하게 됐는데 네. 한동안 좀 허무했어요. 그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하다 못하게 되니까 네. 허무해지셨고. 손에 쥔 선물을 빼앗긴 기분이랄까? 뭐 그랬어요. 야, 원래 이렇게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좀 뭔가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우리 배정혜 교도님이 딱 그래요. 아까 영양제도 그렇고 지금 위치 추적도 그렇고. 네, 우리 배정혜 교도님의 오늘 재발견입니다. 네, 너무 순수하세요. 우리 교무님은 혹시 그럼 중독됐다라고 표현할 만큼 뭔가에 빠져보신 적이? 네. 저희가 교당에 그 밭이 텃밭이라 하기엔 좀 더 큰 밭이 있어요. 네. 교당 이제 바로 앞에. 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 있죠. 네네. 그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신기하고 네. 밭에다가 이제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새싹 나고 키우는 재미 있죠. 네.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제가 막 몰두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틈만 나면 밭에 가 있어요. 오. 네. 이것도 중독이구나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렇게 어떤 거에 중독돼 계시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좋은 것도 있고 우리 교무님과처럼 예. 뭔가를 재배하고 이런 건 굉장히 생산적이고 좋은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세 분의 경우는 약간 좀 안 좋은 쪽에 중독이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예. 교무님 예. 뭔가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중독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뭐 적응을 못해서 네. 중독에 빠진다 이런 설들이 있기도 한데 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밭에 이렇게 그 작물 키우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네. 자꾸 이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게임 중독자들도 처음부터 막 게임에 빠진 게 아니라
한번 해봤더니 재밌어가지고 네. 술을 마셔봤더니 술 마시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게 계속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이제 의존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의존돼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살 정도까지 되면 네.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놨을 때 계속 이제 그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네. 그게 그게 나중에 의존까지 되고 의존증이 너무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마음을 딱, 이건 좀 과한데? 이걸 딱 알아차리고 멈추고 네. 그걸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예, 아까 이제 우리 그 안정란님이 저 과자 놓고 네. 하시듯이 네. 그 과자를 내가 자유를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할 듯이 네. 게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 들어가다가 나중에 의존이 너무 심하게 되면 네.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그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요.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관계 속에서 사는 이제 생명인데 네. 관계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관계 아니라 진짜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이 외로움을 해소할 뭔가를 찾는 거죠.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이 서로 외롭지 않고 소통 잘하는 그것이 중독에 안 빠지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내 남편을 외롭게 만들면 다른 데 이제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을 잘 하는 것, 외롭지 않게 하는 것. 네. 나도 1번으로 나부터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중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에요. 나부터 외롭지 않게 하는 거. 예. 네. 여러분 예.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안정란 교수님. 네. 네. 외로우세요? 왜 계속 아니 표정이 저는 지금, 그 네.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스스로가 굉장히 외로움에 좀 외로운 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연락하는 게 좀 의존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딱 그 원인을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네. 이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네. 네. 자, 우리 한정란 교수님의 아드님께서 중독되어 있다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뭐 SNS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뭐 너튜브 이런 거 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잖아요. 자, 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맺고 또 거기서 더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네. 대인 관계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다. 네,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면 네.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만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한정란 교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고력이? 그리고 네, 일방적이잖아요. 네. 아까 우리 인지 씨도 이렇게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회성도 떨어지고, 약간 그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떨어져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이제 아이들 수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휴대폰을 놓은 순간 아이들은 이 많은 이 안에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 장난감이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은 휴대폰을 든 순간 요것밖에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요걸 내려놓으면 화분으로도 가지고 놀 수 있고 뭐 휴지로도 가지고 놀 수 있는데도 휴대폰만 들면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단절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마더니 배정혜 교도님은요? 중독은 아무래도 금단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네. 그리고 소심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좀 지장을 줄 것 같은데요. 다들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교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그 큰 중독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중독 비슷한 증세들이 많아요. 네.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고, 뭐 이렇게 일할 때도 스마트폰 보고, 그다음에 대화할 때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중독은 아닌데 중독인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대인 관계에서 아까 이야기처럼 집중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기고 네.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일하는데 자꾸 스마트폰 보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고 뭐 운전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 이쪽에 사고 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에 있어서나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스마트폰이 좀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네. 이 핸드폰 볼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자. 네. 네. 저희 그 유세윤 씨, 개그맨 유세윤 씨 아시죠? 네네. 유세윤 씨랑 저기 장동민 씨랑 유상문 씨가 개그 코너를 하나 짜왔어요. 예전에 같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이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야 반갑다 하고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계속 코너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사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 하다가 끝나는 그런 코너를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실제로 네. 현실감이 엄청 높아요. 네.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많은 이야기들을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휴대폰 안 갖고 나가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그것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오. 내가 오늘은 1시간 동안은 네. 핸드폰을 뭐 안 가지고 네. 있어보기 그런 자기와의 약속 같은 걸 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방법이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정란 교도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어플이 있대요. 어플이요? 네, 그 내가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거를 눌렀는지를 그 시간을 재주는 거죠. 오. 네, 그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를 측정해 주는 거죠. 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을 누른 게 뭐 이렇게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그게 2시간 이상 되면? 2시간 이상을 그 만진 흔적이 있으면 그런 어플이 있대요. 오. 그걸 깔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좋은 정보인데요. 네, 네, 저 그 라디오를 네. 들었어요. 무료 네. 어플인가요? 무료 어플? 그건 저는 안 깔아봐서. 아.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 중독은 아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유무념을 좀 삼으면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배정혜 교도님. 그 중독 기간이 길수록 네. 치유하는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네. 가장 빠른 때이므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좀 이렇게 절실하게 그 관심을 가져서 네,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큰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성인진 교도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진 교도님은 본인이 카페인 중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는 거예요? 많이 먹지는 않아요. 원래 예전에는 막 하루에 2-3잔씩도 먹었었는데 커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커피를.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이게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오. 그러니까 그 카페인이 너무 과다 섭취된 그런 증상들이 조금 어느 순간 나타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은 줄이긴 줄였는데 네. 그래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은 꼭 챙겨 드시는군요. 네, 마치 영양제처럼 나에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도 카페인 중독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네, 아니시고 네. 즐겨는 드시고요? 좋아는 하는데 네. 저도 그 대학생 때는 5-6잔씩 마셔도 뭐 꿈쩍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좀 아토피 증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절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잔 내지는 안 마시려고 네, 노력하는 편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배정혜 교도님. 저도 중독은 아니에요. 그 30대 때 네. 그 인재님처럼 이게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네. 이게 어깨서부터 가슴 주위까지 딱딱해지는 것을 느껴서 딱딱해. 진짜요? 예, 병원에 갔더니 석회로 인해서 네. 굳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인 들어있는 뭐 차나 커피를 완전히 이제 끊어야 된다고 해서 2, 3년을 멀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낫게 되었는데 또 이제 40대 접어드니까 네. 부인과에서 이제 한두 잔 정도만 괜찮다는 경고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좀 한 잔 정도 저도. 예. 한 잔 정도. 네. 네. 저는 예전에 진짜 커피 하루에 한 20잔도 마셨었어요. 예. 네. 군대 있을 때, 예. 네. 군대 커피 있어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예. 네, 저는 그 당번실이 있었어요. 좀 높으신 분 운전병이라 당번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손님분들 오시면 커피를 내드려요. 그렇죠. 네, 이제 장교분들 막 오시고 하면은 커피를 이제 제가 타서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예. 네, 그거 하고서 이제 남은 것들 군대 배고파요. 중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맛있어가지고 달달해가지고 배 채우려고 한 20잔씩 그 이후로는 잘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커피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사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어떨 졸릴 때라던가 우리가 약간 뭐 좀 기운이 없을 때 한 잔씩 마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일단은 중독이라고 하면 네. 그건 우리한테 인생에 좋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독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 얽매여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견디는 거잖아요. 이 카페인뿐이 아니라 모든 게 내가 이제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내 몸에 해가 되거나 네. 생활에 해가 된다 싶으면 멈추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음. 중독이 되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독이 네. 아니고 내가 그냥 취미로 또는 내가 뭐 그 생활의 기쁨으로 이렇게 마신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 인생에 더 도움이 되니까 네. 그거는 괜찮은데 중독증 정도 되면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아까 한정란 님이 이제 시도했던 거 앞에 놓고 네. 한번 싸워보기 먹냐 안 먹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중독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에 깊게 의존한다라는 이 예, 사전적 의미만 들어도 약간 긍정적이지는 않죠. 예, 그렇죠? 예. 부정적인 이런 입장이 깔려 있는 건데 예. 이 중독에 대한 중독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과유불급이라는 네. 말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중독처럼 넘치는 거는 아무리 유익한 거라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유익한 것일지언정 지나치면 좋지 네, 않다. 네. 그렇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배정혜 교도님. 저는 한때 또 이게 또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네, 이게 하시는군요. 한때 다이어트를 네. 하면서 배가 고프면 무조건 물을 먹었어요. 오. 이게 엄청난 물을 하루에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 전화트륨 혈증이 와서 네.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전나트륨 이게 그래서 혈당이요. 과하면 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서 네, 조만간 거기 진단서 좀 몇 부 좀 띄셔가지고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셨던 거? 사실 물 많이 마시면 좋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네, 정말 네. 옛날에 물 먹고 체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딱 제가 체하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화트륨 혈증으로 네. 이게 부종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딱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제 또 그런 게 좋은 경험이 되셔서 이제는 뭐 그런 일 없으신 네. 거잖아요.
다이어트 자제하고 있어요. 네. 아, 소금을 같이 드시면 될 텐데. 네, 네, 소금을 그쵸.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데 네. 저는 좀 그 상식을 몰랐어요. 아, 또 막 경험만큼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건강하시죠? 네. 교수님? 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자, 교무님, 이 중독된 세상입니다. 사실 요즘 그렇죠. 네, 이 대처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중독이라는 거는 네, 이제 어디에 얽매가지고 자유가 없는 게 중독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든지 중독이 안 되려면 내가 이제 늘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살피고 있어야지 내가 이게 내가 너무 중독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의라는 게 이렇게 마음을 주의해서 살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심을 갖고 살아가면 네, 마음을 살피게 되고 살피고 있으면 내가 이제 중독이 되려고 할 때 네. 이건 중독인데 이렇게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딱 멈출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중독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 중독 그때도 이제 중독인지 알아야죠. 네, 안 다음에는 내가 중독을 벗어나야지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결심이 선 다음에는 그 이제 현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인 중독이다. 네. 딱 안 마셔야지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네. 마시려고 할 때 내가 마시려고 하네 알아차려서 딱 놓을 수 있는 거. 예, 그건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유무념 공부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이제 커피 안 마시기를 이제 유무념 삼아가지고 딱 마시려고 할 때 알아차려서 딱 멈추는 거. 예, 그렇게 마음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중독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지네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지금 예, 바로 예. 하세요. 다들 하세요,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중독 세상이란? 나에게 중독 세상이란 치명적 유혹이다. 치명적 유혹이다. 오, 치명적으로. 네. 마음 훈련하세요. 네, 훈련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한정란 교도님께는요. 나에게 중독 세상이란 중독이다. 중독이다. 네, 그 다른 한자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 뭘 준비해 오셨어요? 네, 뭐 이렇게 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뭔데요? 네, 이게 뭔데? 무거울 중에 네. 감독할 독자예요. 네. 근데 사실 이 무거울 중자가 거듭 두 번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이 어디에 깊이 의존하는 말 말고 나를 자꾸 거듭 감독해보자. 그리고 돌이켜보고 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야 내가 중독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야. 네, 나에게 중독이란 이러한 중독이다. 이야.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네, 잘 모르시는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가지고 왔습니다. 네. 작품이네요. 아니에요. 네. 네, 네. 얼마예요? 저 사게. 사고 싶다, 저거. 판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 중독 세상이란? 무의식이라는 큰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뭐 갈등, 결핍 뭐 이런 것에서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던니다우신 답변이셨습니다. 교무님께 중독 세상이란 무엇인가요? 공부거리다. 공부거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라고 해서 중독이 안 될 이란 법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독되려고 하는 시초에 그걸 공부해서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하고 이미 중독됐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부거리죠. 네. 예. 그리고 중독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공부거리라서 나에게 중독 세상이란 공부거리다. 네. 자, 우리 교무님의 답변까지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동아줄은 바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교류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내 주변을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류하면서 네, 사람 중독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